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반입이나 촬영이 철저하게 금지된 이곳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VR을 실제로 체험하시면서 VR이 현대기아차의 연구 개발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느끼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자동차로 차량을 정밀하게 공정하는 기술입니다. 3월 오픈한 이곳 디자인팀의 VR 품평룸은 20명이 동시에 품평이 가능한 시설로 우리 종희선 수석 회장님을 비롯해 최고 경영진이 모여 수시로 가상의 공간에서 디자인 관련 주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은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축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실물 중심의 피지컬 개발 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버추얼 개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이 시장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프로토라고 하는 실물의 차가 만들어졌을 때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버추얼 환경 체계에서는 그러한 실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추얼 개발 체계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발 기간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기간의 단축이 있을 수 있고 15% 정도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크레이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모델을 완성한 후에 측정을 통해서 설계된 엔진 부분에 데이터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디자인 센터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약자로 DDD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전 과정의 데이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데이터로 만들어진 디자인 모델을 실물 모델에 가깝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VR 기술은 DDD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 VR 기술 덕분에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 개발에 DDD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이 모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디지털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요. 실물 모델을 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두 개 팀이 적절히 조화돼서 일을 할 거고요. 특히 이 VR이 많이 활용되는 것은 디자인 아주 앞 단계, 컨셉을 디벨롭하는 단계에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요.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의 손으로 감성적인 면이나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양립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설계 부분의 VR 활용입니다. 스킨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을 단단히 채우는 작업, 즉 설계는 디자인이 추구하는 형상을 실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차량 제작 시 다양한 파트의 움직임을 실차 수준으로 구현하여 각종 도어류, 트레이 등의 작동 궤적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의 사용성, 작동 후 외관 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VR 기술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설계, 그 다음에 조립, 시험 모든 부분에서 이 VR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가상 공간에서 직접 운전을 해봄으로써 실제 운전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간감, 조작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이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려고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뭔가를 뒤집어 쓰고 영상을 보면서 현실을 구현한다는 것이 그다지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런 선입견이 오늘 깨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VR 장비를 착용한 기자들은 현대차의 수소 트럭인 넵튠을 구경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품평회장에서 넵튠의 외관을 볼 수 있었죠. 쪼그려 앉은 기자들은 넵튠의 하체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실내를 구경할 때 기자들의 모습은 마치 실제로 있는 물건을 만지르는 듯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냈는데요. 그만큼 3차원 가상현실 영상이 실감났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차량의 엔지니어링 설계를 돕기 위한 VR 시설입니다. 엔진의 진동 소음부터 달릴 때 공기의 흐름은 물론 차량 서스펜션의 작동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에 앉아 핸들과 스위치의 위치, 시트 포지션은 물론 실내 색상과 분위기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VR 기술을 개발에 접목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 버스와 달리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 전기버스 한 대를 도입하면 승용차 131대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2배 비싸고 충전 시설이 부족해 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가 버스업체와 힘을 합쳐 수원 북부 공영차고지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7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분배기 48대를 갖춘 이 충전소에서는 분배기 한 대에 충전 라인이 2개여서 전기버스 96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만큼 높은 초기 비용만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시 진동이 적어 운전기사의 피로감을 낮춰주고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전기 버스를 직접 이용해 보면서 소음도 특별히 적게 나고 그런 점에서 좀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난 24일 여주의 한 식당에서 택시 노동자와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 크리스마스 이브 토크를 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게 달리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 교통국장, 개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이만덕, 김영숙, 김형훈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학금, 면허 양도, 과다 공급, 유사 운송수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보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면허 양도와 관련해서는 한 번 면허를 주면 회수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합리적인 정책이 불가능해진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택시 노동자들의 휴식 및 소통 공간인 택시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요청에 대해 흔쾌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진 이날 오찬이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교통뉴스 12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대규모 수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소버스 충전소용 수소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하반기 분산형 수소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1일 몇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대구시 수성구 송미경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